예, 공수처 얘기입니다. 작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죠.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손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두 건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손준성이 이겼다! 손준성 검사가 이겼습니다! 공수처는 각성하라! 영장 기각됐는데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가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소명하겠습니다. 네. 실상 요청 일부러 피하신 건가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응하실 예정입니까? 예.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예. 사실관계부터 팩트부터 볼까요? 공수처는 직권남용, 공무상 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청구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어 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가 나오지를 않으면요. 또 한 번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해서 안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예. 근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를 해야 되냐면 또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한 3차례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돼요. 보통 그게 수사의 A, B, C예요. 왜냐하면 인권 보장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는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체포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소환 통보를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하나? 이렇게 법원 판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초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사고 친 거고 두 번째는 수사의 ABC를 전혀 모르고 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점들을 정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장을 만나볼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전례 없는 무리수로 망신을 자초했다. 여권의 입김에 휘둘린 거 아니냐. 뭐 일부 법조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수처는 다시 증거를 보강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어찌됐건 뭐 무리수를 자초한 거든 뭐 체면을 구겼든 공수처로서는 여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건 맞습니다. 우선 그 난리를 쳐가면서까지 만든 이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아마추어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이 세금 아깝다는 심정을 갖게 되셨을 것 같고요. 공수처가 왜 이토록 뻔히 보이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뒀을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결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방송 등 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야당 경선 끝나기 전에 이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내야 된다, 필요하다. 일종의 어떤 수사 가이드를 준 것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야당 경선 이전에 손준성 검사를 구속함으로 인해서 뭔가 윤석열 후보나 야당 다른 후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한 공수처 측의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체포영장 기각 후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 결과 그 후폭풍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무리하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던 송영길 대표를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난리를 쳐서 만든 공수처라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서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제가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라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손준성 검사에게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 측의 주장은 본인이 공수처 검사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손 검사 측이 전달했다는데 물론 공수처는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팀의 방침이라는 말이 참 묘하게 들리는데 우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바로 그 해당자의 변호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겠구나.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기 바로 전날 알려줬다는 거는 방어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기각당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말한 팀의 방침이라 왜 이렇게 그 공수처가 좀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혹시라도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 열흘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긴 한 5일 정도 남았어요. 혹시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팀의 방침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도를 공수처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건 실패한 거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수사가 좀 무리하게 되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갖는 거고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그렇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 수사권 분산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 검찰은 검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 역량, 부패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리고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에서 말할 자격이 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공수처는 팀의 방침이라는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손준성 검사의 혐의는 인정됐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 개입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각 사유가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률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만 판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수를 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선에 더 개입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공수처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민주당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고요. 오늘 윤 전 총장 SNS에 공수처인과 공작처인가 야당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 김종욱 교수님, 공수처가 윤 전 총장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동은 걸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 사유 또는 체포영장 사유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미비했느냐 법원 얘기는 이제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구속영장 사유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온 게 없다.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추후에 저희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1월 5일 이후에 만약에 공수처가 저렇게 했으면 또 엄청나게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의 논리로 말한다면은요. 이게 무슨 야당의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럼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2000년도 4월 달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논리대로는 다 맞는 거죠. 또 윤 후보 얘기대로 공수처의 정치 공작이다. 그다음에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한다. 이렇게 그 논리로 똑같이 얘기하게 되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봐주기 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공수처의 윤석열 봐주기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명징한 건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증거로 얘기 안 해요. 대부분 다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장에 맞게 정쟁화시키는 문제가 되게 많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증거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논쟁화 벌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안 다음에
논의를 착수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면을 구긴 공수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피해자 중심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피해자인 황무성 전 사장에게 뒤집어 씌우기네요. 민주당 여권을 비판하신 분 같고요. 예.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라니 저게 공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여전히 황무성 전 사장 찍어내기,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이재명 후보 욕해도 괜찮아요. 정책만 잘하면 되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사과는 욕설들은 당사자한테 해야지 남한테 사과한 게 사과인가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검증 안 된 정보로 혐오감 드는 범죄자를 스타 만들지 마세요.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